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저기 일주일 만에 또 뵙죠. 예. 어떻게 저기 요즘 어떻게 공부 좀 하세요? 꽃이 펴가지고 공부하기가 더 싫죠? 예. 지난주에 개나리 폈다 그랬는데, 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그냥 벚꽃이 환하게 펴가지고, 요번 주에는. 그쵸? 예. 이런 날에는 사실 공부하면 안 돼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 놀러 가셔야 되는데. 예. 네? 네. 저는 요번 주에 놀러 갑니다. 네? 네? 아, 전 산에 좋아해서, 네, 산에 가는데요. 네. 저 혹시 이렇게, 태극종주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태극종주 이런 얘기 혹시, 네, 못 들어보셨어요? 네. 이렇게 산맥 따라서 이렇게 종주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2박 3일 코스로, 예, 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자랑하는 거고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예,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이요.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네. 다 푸셨죠?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우리 책에서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자,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사회복지시설 설치하는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여러 번 보고,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이런 거 처음 봤다. 처음 보면 이렇게 이런 문제를 딱 대할 때 이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대개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거를 갖다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분명히 앞에 전제가 있어요. 웬만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웬만큼 공부를 하신 상태에서 이걸 딱 봤는데, 야, 처음 보는 거야. 그럼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지, 공부를 안 하셨는데, 이건 처음 봤어. 그러면 틀렸어. 이러면 같이 틀리는 거죠. 예, 그래서 웬만큼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면, 그건 그냥 틀린 지문이에요. 자, 두 번째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두 번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자, 이 두 번째 이런 지문이 나오잖아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게 왜 나왔겠어요? 개별법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특정한 사안을 규율하기 위해서 개별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법에 따르는 거죠. 그걸 우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 또는 신법 우선의 원칙,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개별법이 있다면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문에서는 지금 국계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랬는데,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뭐였죠? 일단 도시군 계획시설은 뭐였어요?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시설물들을 설치하는데, 기반시설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 기반시설에 관한 사업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었죠. 자, 그래서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이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에 대해서 시행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담당한다. 자, 이제 우리 배웠던 내용이고요. 3번이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 국가에서 국가에서 어떤 행정작용을 했는데, 그게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정청의 그걸 우리가 행정법에서는 행정청의 작위, 아이고, 오늘 또 힘이 넘치네. 자, 또는 부작위라고 합니다. 작위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행정청이 뭔가를 한 거를 작위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부작위는 원래 뭔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작위는 뭔가를 한 거고요. 부작위는 원래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어떤 작위를 하거나 또는 부작위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갖는 일반적인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본권이 이제 침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송도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행정소송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이제 행정소송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행정심판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이거 행정심판은 누가 담당한다 그랬죠? 행정심판위원회. 그렇죠? 행정청 내 문제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제 다시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책 뒤에도 이제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한번 설명하는 거고요.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는데 이때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을 뭐라고 했을까요? 첫 시간에 배웠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을 두 글자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할까요? 재결이라고 합니다. 재결.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을 재결이라고 해요. 행정청이, 그러니까 이 행정심판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김밥집 사례 한번 했었잖아요. 제가 성북구에 사는데 예를 들어서 김밥집을 차렸어요. 근데 김밥집에서 대장균이 뭐 예를 들어서 기준치의 500만 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뭐 대장균이 기준치의 500만 배. 포도상균이 뭐 기준치의 300만 배가 나와서 나한테 영업정지를 때렸다. 그러면 내가 그게 너무 과하니까 성북구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성북구청 위에 있는 그 서울시 산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려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합니다. 정말 대장균이 그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사실조사부터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니까 성북구청은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국민이 나를 상대로 해서 내린 결정이 뭔가 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내려줘요. 그걸 우리가 재결이라고 합니다. 재결. 물론 재결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뭐 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 사정재결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을 재결이라고 한다. 재결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행정청이 어떤 자기를 하거나 부자기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권이 어떤 권리가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행정소송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 두 가지의 권리는 당연히 국민의 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번이었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이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이거 배웠었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5번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 계획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지금 시행자가 있는데 이 시행자가 국토부 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시행하라 라고 해서 시행자를 이렇게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당연히 그 실시 계획에 대해서도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라. 당연한 겁니다. 자, 맞고요. 6번.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자,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그 대금의 전부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여야 된다. 자, 지금 토지에 대해서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데 지금 대금의 전부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하는 건 아니고 금액 제한이 있었죠. 얼마였죠? 3천만 원. 그렇죠.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지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토지의 매수가가 5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그 2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에 대한 거죠. 3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지금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7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청구를 받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매수할 때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모든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해서 토지 소유자가 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틀린 거 찾는 건데요. 1번이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원하는 자에게 채권을 대신 지급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도 이제 아까 위에 나왔던 그 금액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3천만 원 이상 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 두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에 정해진다. 맞죠? 보통의 채권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상환 채권의 기간은 10년 내에 정해진 거고요. 3번,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등에 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만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겠다, 특별법을 적용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우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걸 공취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취법을 준용한다. 맞습니다. 자, 4번,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 나왔죠.